오리진 컨설팅 김태균입니다. 발표를 진행하기 앞서서 제가 그 오리진 컨설팅에 조인하기 전에 그 모 그룹사에서 그 계열사 IT 기획 총괄을 담당하였었는데요. 제가 그 기획해서 그룹 최초로 계열사에 오라클 클라우드를 도입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여러 회사의 서비스를 비교해봤고 결국엔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오리진 컨설팅에 조인하고 나서 이제 고객들을 만나보면 제가 했던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고, 또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소요 비용 대비 서비스의 질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 관점에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세션에서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즉 OC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즉 OC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클라우드에 대해서 그 설문 발표 자료를 보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해서 매출을 창출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매출 성장이 평균 2배 더 빠르고, 그 매출 총이익은 평균 1.5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2020년 클라우드 도입 및 확대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를 보면은 각 마켓별로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드밴스드 엔터프라이즈 마켓하고 스몰 앤 미디엄 마켓을 보면 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그 어드밴스드 엔터프라이즈 마켓을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혁신 가속화가 46% 정도, 비즈니스 민첩성, 유연성 확보가 32% 정도, ROI 극대화, 비용 최적화가 26% 정도로 참 집계가 되었고요. 스몰 앤 미디엄 마켓을 보시면 비즈니스 민첩성, 유연성 확보가 한 35%, 디지털 혁신 가속화가 29%, 신규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이 28%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OCI에 대해서 좀 특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장표에 제가 그 효성전기 OCI 구축 후에 그 실제 이제 현업분들이 느끼시는 내용을 리얼하게 좀 정리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과 어떻게 보면 조금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OCI의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는 지금 그 1세대를 넘어서서 이제 2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오라클 2세대 데이터 센터는 OCI는 2021년 3월 기준으로 지금 29개 이전이 라이브 중에 있고요. 상반기 내에 9개 정도를 증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클라우드하고 그 MS 애저 간에 인터커넥트로 된 데이터 센터를 현재 6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OCI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의 특징인데요. OCI의 특징으로는 그 비즈니스 민첩성, 고가용성, 비용 효율성, 일관된 성능, 코어 투 엣지 보안, 운영 효율성 등을 들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그 다른 특징들을 들으시면 직관적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비즈니스 민첩성은 뭐지? OCI를 한다고 비즈니스가 민첩해지나? 이런 의문점들을 좀 가지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좀 그 타이틀만 보면 직관적으로 안 와닿는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 구축은 하드웨어 및 인프라를 발주를 내고 구축을 하고 실업무에 적용하려면 상당한 그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OCI는 하드웨어를 렌트해서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구매하시고 프로비저닝 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에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바로 렌트 개념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가용성 보장인데요. OCI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가용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OCI는 AD로도 분리되어 있고 FD로도 분리가 되어 있는데 AD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각 지역별로 환경이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고요. FD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각 지역 내에서도 하드웨어 내지는 그 서버 또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라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이 서울이더라도 목동에 데이터 센터가 있고 잠실에도 데이터 센터가 있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면 목동 내지는 잠실 간에 물리적으로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D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AD 내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FD, 서버, 하드웨어별로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용성을 보장한다, 물리적으로 분리된 고가용성을 보장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업계 최초로 엔드-투-엔드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증하고 있고요. 사업체는 가용성은 보장하는 반면에 그 성능과 관리 부분은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뭐 가용성, 성능, 관리 이렇게 전체를 다 커버리지 하고요. ADW나 애저 이런 부분들은 가용성은 보장을 하고 있지만 성능은 보장을 하고 있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가용성 내에서도 각 퍼센테이지별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환불 조건을 명확히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99%다. 그러면은 뭐 20% 크레딧, 뭐 90%다. 그러면은 30% 크레딧. 그래서 가용성 내에서도 각 타스크별로 어떤 조건의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는지 명확히 환불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ADW나 애저 같은 경우에는 가용성만 보장을 하고 있고 가용성 내에서도 각 타스크별로 보장을 하고 있는 것과 있지 않는 것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라클 클라우드는 확실한 면에서 고가용성을 보장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최근 출시된 그 OCI하고 경쟁사하고 성능 비교 POC를 한 결과입니다. POC 결과 그 OCI 성능은 인스턴스에 따른 그 ADW 대비 최소 1.7배에서 2배 정도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가격에 따른 인스턴스별 성능은 최소 4에서 4.5배 정도 빠른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경쟁사의 그 VM들은 뭐 예를 들어서 1, 2, 4, 8, 16 단위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신데 오라클 OCI 같은 경우에는 CPU 메모리가 1 단위로 숫자 1 단위로 유연하게 이제 확장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영역의 완벽한 분리인데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라클은 2세대 클라우드가 지금 29개 리전에서 라이브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클라우드 시장이 1세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제 2세대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1세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공급자 컨트롤을 서로 쉐어해서 쓰는 그러한 방식이고요. 반면에 2세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사용자와 공급자의 컨트롤 영역을
완전히 분리를 해서 완벽한 보안과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쉐어드 컴퓨터에서 유저 코드하고 클라우드 컨트롤 코드가 유저 코드가 클라우드 컨트롤 코드에 직접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안적인 측면에서 좀 미흡한 약한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그 유저 컴퓨터하고 데이터 센터 유저 컴퓨터하고 완벽하게 분리를 시켜놓고 독립적인 CPU, 메모리,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네트워크로 완전히 분리된 클라우드 컨트롤을 하고 있고, 오라클은 고객의 데이터, 유저 컴퓨터하고 데이터 센터 유저 컴퓨터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라클은 고객의 데이터를 볼 수가 없고요. 반면에 또 사용자는 클라우드 컨트롤에 원천적으로 접근이 불가하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완벽한 사용자 분리를 할 수 있다,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수한 경제성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하시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만 생각을 하시고 TCO를 산정을 안 해보시는 고객, 예를 들어서 TCO를 산정을 하시더라도 히든 코스트나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고 이렇게 산정을 하시는 고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초기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계열사 그 기획을 할 때, 클라우드 도입 기획을 할 때, 제 장표에는 지금 5년 TCO로 나와 있는데, 이건 오라클에서 지금 산정을 한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룹 계열사 도입을 했을 때, 제가 6년 내지 7년 정도 해서 TCO를 산정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도 경쟁사 대비, 그러니까 뭐 그때는 오라클의 경쟁사는 아니겠죠. 저는 다른 그룹 사람이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 TCO가 낮은 걸로 제가 집계를 했었고, 그래서 오라클을 도입한 사례가 있는데요. 오라클에서 지금 산정한 결과를 봐도 그 동일 가격으로 타사 클라우드 대비 5년 TCO를 산정했을 때 약 30에서 50% 정도 오라클이 낮은 것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금 장표를 보시면 오라클 클라우드 베스트 프라이싱이라고 지금 해서 서울 리전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 시간당 표준 컴퓨팅 코어 단가가 A사 대비 오라클이 한 68% 정도 더 저렴하게 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달러 블록 스토리지 사용 비용도 A사 대비 약 98% 정도 더 저렴한 걸로 나왔고, 그 다음에 한 달 외부 트래픽 발생 비용도 A사 대비 약 90% 정도 더 저렴한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린 그 히든 코스트 방지, 히든 코스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고객들이 이 부분을 엄청 놓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표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오라클 클라우드의 그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타사하고 그 비교한 장표인데요. 오라클의 경우에는 그 VPN, 넷 게이트웨이, 퍼블릭 IP, 로컬 피어링 등이 모두 무료입니다. 모두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 반면에 AW와 애저 같은 경우에는 VPN, 넷 게이트웨이, 로컬 피어링이 과금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오른쪽 그 장표를 보시면 그 시간 요금당 그 VPN, 넷 게이트웨이, 퍼블릭 IP 등 이런 것들이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AWS나 애저 같은 경우에는 과금이 되는, 시간당 얼마다라고 과금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아웃바운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장표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웃바운드 데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많은 간과를 좀 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나서 낭패를 겪으시는 사례를 좀 많이 보곤 하는데요. 그게 이제 현업분들을 만나보면 A사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사용 중인데 갈수록 금액이 너무 많이 나간다. 도입 시점의 금액보다 현저하게 금액이 증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 타이틀에도 나와 있지만 히든 코스트, 아웃바운드 데이터에 대해서 좀 간과를 하고 도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장표를 준비를 했고요. 오라클의 경우에는 아웃바운드 데이터에 대해서 10테라까지 무료이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가 증가를 하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그 데이터 처리량이 많아질수록 ADW나 애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45도 각도로 비용이 증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0테라까지는 무료이고요. 그 이후에도 데이터량이 증가하더라도 좀 미비하게 금액이 산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오라클 클라우드의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인데요. 오라클의 경우 타사와 같지 않게 글로벌 모든 데이터 센터 리전에서 동일한 가격 정책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ADW 같은 경우에는 US, 재팬, 브라질 각기 다른 정책들을 가격 정책을 가져가는데요. 오라클은 월드와이드하게 모든 리전에서 동일한 가격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증된 보안 현황입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이 부분을 엄청 많이 신경들을 쓰시고 저 역시도 실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매뉴얼들을 보고 서비스들을 다 보고 선택을 한 그것들을 다 분석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오라클은 안전한 데이터베이스 운영 관리를 위해서 통합된 보안 제어 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구성 평가, 사용자 이용도 평가, 사용자 활동 감사, 민감 데이터 식별, 민감 데이터 마스킹 등의 액티비티를 이용할 수 있는데 ADW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비용에 민감하신 고객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오라클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하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OCI 컴플란스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신 바와 같이 오라클은 아래 장표처럼 국내외 보안 관련하여서 검증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취득을 하였고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효성전기 구축 사례입니다. 효성전기라는 회사에서 오라클 JDERP를 도입을 하였는데 오라클 OCI에 ERP를 얹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 서비스를 받으시고 현업분이 직접 적어주신 내용은 제가 리얼하게 그대로 옮겨 적었고요. 현업분께서 말씀하신 게 한 5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 부분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다 직결된 그분들이 느끼는 그런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로 좀 표현을 해주셨고, 첫 번째로 초기 투자금액 감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기존 온프레미스의 경우는 초기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서
서버, 스토리지, 뭐 네트워크, 가상화 구성에 대한 그 막대한 투자 금액이 필요한 반면에 클라우드를 이용할 경우 여기서 현업분들은 이제 클라우드 IaaS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저희 OCI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용할 경우에 해당 인프라를 서비스로 이용해서 월 사용액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안전성 및 보안성 증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프라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장애에 대해서 직접 해결할 필요 없이 오라클의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원 공급, 재해 대비 등 다양한 유지 보수 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관리 효율성 향상. 인프라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그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관리하는 그런 직접 관리비가 줄어들어서 I팀 핵심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번째는 공간 활용성 증가. 이 부분은 뭐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계신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프라 구축 방식은 별도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OCI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인프라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공간적 활용 물리적인 그 공간이 줄어들어서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그 확장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장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온프레미스로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에는 뭐 디스크 확장이라든지 서버 업그레이드, 그 장비 교체가 필요하여서 투자 금액이 증가하고 장비 수급에 수율이 걸린다. 그런데 별도 이관 작업이 이러한 별도의 이관 작업이 필요한 반면에 OCI의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확장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유연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은 대단히 만족하시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 다른 지금 ERP에 국한돼서 OCI에 저희가 얹어서 지금 구축을 해드렸지만, 다른 레가시 시스템도 추후에는 저희 OCI에 올려서 오라클 OCI에 올려서 사용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